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4% 그리고 코스닥이 1.5% 각각 내리면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이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경기 둔화 우려가 크게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투자 주체별로도 조금씩 엇갈리는 매매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가 200원 부과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밤 FOMC에서 경기 추가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연준에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걷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26포인트 내리면서 175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1775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한시 구간 지나면서 1760선마저 내준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5일선 아래에서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진 상황인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1,500억 원, 외국인이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는 3,6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현재는 7포인트 내리면서 47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482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48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역시 하락으로 흐름 바꾼 상태에서 5일 이동평균선 무너진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기관 쪽에서 90억 원 정도의 소폭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240억 원 정도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9원 50전 오르면서 1178원 20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에 하락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환율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도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형 IT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급락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가 4.7%, 하이닉스가 5% 하락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LG도 마찬가지로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LG이노텍이 6%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5%, 그리고 한솔 LCD가 7.3%, 일진디스플레이가 7.5% 하락하면서 LED 관련주까지 급락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증권주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2.7% 내리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4%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한국금융지수 역시 3%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원전주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터키 에너지 장관이 한국-터키 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상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도 살펴봅니다. 조강 ILI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모건코리아가 7.8%, 보성파워텍이 6.2%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은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안을 고수하면서 판매량 둔화 우려감을 내리고 있는데요. 전기차주 살펴봅니다. 코디에스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고 있고요. 삼양옵티스, AD모터스 역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포착하고 있습니다. 하루 역시 두 자릿수 하락세가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리 증시와 관련된 사항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키워가고 있네요. 코스피가 1.4% 내리고 있고 코스닥 역시 상당히 부진한데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장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지난밤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되긴 했지만 국내 증시가 낙폭을 미국 증시보다 지금 크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1만 5천 개 이상의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쌓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라서 프로엠 차익 거래가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선물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국내 투자자들의 지금 리스크 선호도도 좀 상당히 좀 퇴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 즉 기존의 주도주들과 그리고 삼성전기를 비롯한 그 LED 관련주들이 오늘 또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하락폭도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투심의 악화에 따라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더불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근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과거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부분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과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처럼 1만 5천 계약 이상의 매도를 보였을 때 그 다음날 시장이 반등할 확률은 약 83%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확률 높은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내일 지수가 반등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매도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지수에 의미 있는 저점 내지는 중기 변곡점이 됐던 경우도 많았다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선물 매도는 짧은 영향 그 이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역시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이와 연관지어서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일단 내일 옵션 만기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차피 맞아야 될 매를 미리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매수 차익 잔고가 역사적인 최고치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 베이시스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들 중에 일정한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 따라서 이러한 물량들이 미리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려했던 바대로 내일 이제 실질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을 보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매도 폭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다고 하면 베이시스 개선에 따라서 오히려 내일 긍정적인 만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들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절대적인 매도 규모 확대는 오히려 시장의 단기 저점의 시그널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내일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변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내일 마감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내일 또 금통위 회의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전에 좀 액션을 취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정리하면 내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멘트 자체가 향후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는 금리 인상이 또다시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코멘트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수혜주들 쪽으로 시장의 관심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행과 증권 그리고 보험업종인데요. 이 중에서 은행 업종과 보험업종이 최근 주가 수준과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3분기부터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은행 업종이 최선호 매수 종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우리 금융 관련해서 민영화 소식에 좀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을 사기에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9월달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한두 달 정도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 쪽에서 특히 그 코스닥 시장 내 종목들도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자라고 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번에 상장 종목을 옮긴 무학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당히 유망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이로코리아가 최근 여러 가지 기술력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과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무학과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대형주들 쪽에서는 은행주 특히 우리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하이로코리아, 무하까지 참 많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종목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재료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해외발 재료가 이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어제 나온 미국 FOMC 회의에서 FRB 코멘트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장중 낙폭을 또 줄이는 모습 긍정적으로 영향이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최근에 연 3일 똑같은 재료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악영향도 나타날 수 있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은 또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강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연 3일 이 재료로 장중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지난 주말에 한 140포인트에 이어서 어제까지도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적으로 따져보면 한 250포인트짜리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3일에 걸쳐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FRB의 코멘트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부각시킨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특징적인 그런 코멘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안 좋은 악재이고 또 하반기 더블 딥을 우려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무게에 비하면 시장은 무감각하게 그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FRB가 이번에 특별하게 또 추가 부양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거가 오히려 향후에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좀 남겨놓은 게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최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실적의 호조세가 미국 자체 내 영업 활동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받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머징 마켓의 영향력이 미국 시장에서도 무게를 더할 것으로 봐야 될 그럴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 싶었는데 소비 지출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실업률 여전히 높고요. 가계의 소득도 그다지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좋은 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에서도 경기 완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시아 시장이 오늘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또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하고 더불어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 시장은 지표가 나오면서 강세 전환을 했다. 지금 정도에선 또 약보합선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와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쪽에서 또 지표가 나왔는데요. 산업 생산은 예상에 부합되고 또 소비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좀 소폭 둔화되면서 예상을 하회했고요. 물가 지수는 다행스럽게도 또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재료 영향력이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에 이어서 성장 둔화 흐름을 오늘도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재료인데요. 미국 시장에 이어서 중국 시장까지도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다.
뚜렷하게 또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악재로 부각되지 않은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호재를 약간 좀 남겨놓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당장 호재로 부각되지는 못해도 그동안의 중국 지표 일정에 대해서 시장의 긴축의 완화 이 점을 그동안 기대해 왔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재료고요. 향후 긴축의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이 시점에서 중국도 좀 남겨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 보이는 현재의 모습들 그렇게 너무 좀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원상필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매를 좀 먼저 맞는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파생상품 시장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만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파생상품 누적 규모를 따져보면 선물 누적 매도 규모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중장기적으로도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파생상품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더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선물 매도 계약 수가 이제 15,000계약을 넘어섰네요.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부터 그동안의 누적 선물 매수 규모가 어제까지 7,800계약입니다. 오늘로 이 선물 누적을 계산을 한다면 이제 대강 한 8,000계약 정도 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6월 11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 이후에 처음으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반전한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도가 또 악순환을 만들고 있죠.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순차익 잔고가 한 9,400억 순매수 규모입니다. 5월 말에 한때 이 규모가 3조 원대 순매도였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요.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 4조 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상승했다. 이 점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 매물화된다는 것이 아니어도 최소한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된 1조 원대 규모는 단기적으로 매물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차익거래 1,0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올 수 있다. 이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연기금하고 같이 축을 이루었었던 그 외국인 쪽에서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급격한 포지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도 반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1765포인트인데요. 지금부터 한 7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네요. 마감까지 이것을 회복하는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금통위뿐만 아니라 옵션 만기일까지 상당히 많은데 내일 시장 전망도 한번 내려주시죠. 예,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좀 반반이죠.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할 것이다. 또 다음에 9월에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반반인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 6월에 총액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면서 바로 7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9월 이전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상해서 이렇게 바로 했다는 점이 한은의 금리 인상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월이나 9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달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8월을 넘어갈 것이다. 다음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좀 연달아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 때문이고요. 결국 8월이냐 9월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지난 7월에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미미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현재는 좀 약간 틀리죠. 주식시장이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이벤트인 옵션 만기일 영향도 좀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옵션 만기일에 매를 먼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옵션 만기일의 하단 정도
지금 메이저급 투자 주체들이 만들고 있는 포지션의 하단이 한 227.5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오늘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그다지 오늘만큼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당 부분 오늘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매를 미리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시장 내부 펀더멘탈 요인을 봐도요. 한국의 주력 산업이 그 시장의 중요 축인 IT 쪽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요. IT 쪽의 주가 흐름이 안정이 되는 점, 이 점이 가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살펴봐야 될 게 상당히 많네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쉽게 말해서 좀 좋지 않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개인들 쪽에서 3천억 이상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 특히 투신 쪽에서의 순매도가 확대되면서요, 지수가 낙폭이 깊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저점 매수가 이제 개인 쪽에서 잡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종합지수 1,800선 안착에 대한 대내외 모멘텀 부재 속에서 그동안 지수를 주도했던 전기전자를 비롯한 수출주 중심의 약세 흐름, 이러한 약세 흐름의 그 수출주들,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 장세가 이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의 횡보 장세로 어느 정도 하락을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이런 쪽에 이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악재가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급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녹아 있는 수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33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77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6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불안한데요. 외국인들이 2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 35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1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세를 걷기도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매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매도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LG화학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제철이라든가 기아차, 그리고 신한지주 등을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 쪽에서의 그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포스코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삼성물산이라든가 고려하연 쪽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대한항공 쪽이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현대미포조선이 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 기아차, 그리고 신한지주와 두산 쪽을 순매수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기아차, 신한지주 쪽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40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 쪽에서는 거의 순매수가 조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대표 업종, 그중에서도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현대제철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가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다가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관심 종목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쪽에서는 이제 네. 여보세요? 네. 네,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관심 종목까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종합지수가 대체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계속해서 가지고 갔던 대우증권과 호텔신라 쪽의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나머지 이제 동국제광이라든가 한진중공업 그리고 삼성전기, 한화, 웅진코웨이 쪽은 일단은 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해서 새로 베스트 종목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게 이제 한섬인데요. 한섬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섬유 의복 쪽의 내수주 쪽, 이러한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분위기가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당사 최근에 그 주가 변동성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SK 네트워크스로의 그 피인수 관련한 루머로 이제 인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사의 공시의 그 답변 내용으로서는 이제 지분 매각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가격과 시기 등이 이제 확정된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전일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피인수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울러 당사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 심리가 이제 호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 브랜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상당히 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른 경쟁사보다 우량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당사의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 밑꼬리를 계속해서 크게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은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은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이제 매수가는 16,5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선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2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얼마 전에 있었던 저점 부위의 그 쌍바닥 형성, 이러한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낙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1.2% 내리면서 현재 시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 몇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웰크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세사로 제조된 고기능성 생활용품류 제조업체고요. 최근에 그 지식경제부가 세계 4대 소재 강국의 진입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WPM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웰크론도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부분에서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모습을 보시면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가까이 보시면 현재 그 갭 상승을 계속하는 모습으로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물 소화가 되면서 크게 갈 수 있는 모습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바이오니아도 지식경제부 그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WPM 관련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 변환용 다기능성 나노 복합 소재 부분에서 잠정 선정이 되어 있고요. 8월 중순경에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확정 시에는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바이오니아는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오랫동안 조정받고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이틀 상치고 눌러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방 경성을 강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의 지지가 확인된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그 마이크로 컨텍솔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그 반도체
소켓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목을 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히트 프로텍터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살펴봤는데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마이크로 콘텍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콘텍솔은 뭐 소형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주가 모습을 보시면 역시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실린 모습, 첫 상한가 나오고 주가는 안 밀리고요. 고점 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박스권을 완전히 넘어갔다가 대량 거래 터진 5월 고점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인 5,800원 돌파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지 라인은 최근에 저점이었던 4,9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현재가인 5,330원 또는 5,200원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직전 고점 돌파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6,000원 이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격히 상승하다가 대량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면서 상한가로 달리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같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비교적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입니다. 이 원색적으로 분석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오늘은 또 어떤 분석을 내려주실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색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예.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잘해 주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약간 의심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을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한번 꺾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선물 만기일까지 우선 지켜본다고 하면 우선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 때 움직임을 살펴보자고 하면 우선 시장에서는 지금 관망적인 움직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IT라든지 자동차 그런 주도주들의 그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선 한 풀을 꺾인 움직임 우선은 저희가 우선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뭐 3분기 때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지만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나 아니면 지금의 꼭지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시장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되고 있는 부분 또 수급적인 측면은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는 지금 관망세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순환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마다의 그 테마가 꾸준히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최근에는 뭐 상승폭이 좋았던 거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우선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뭐 증권주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시장을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민감하게 봐야 되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내일 재료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옵션 예. 만기라든지 그쵸. 금통위 회의까지 예, 예.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예. 내일장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장 같은 경우 우선은 오늘장 같이 우선 선물 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번쯤 또 한번 흔들어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네. 특히나 지금 뭐 물가 상승 부분 때문에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오늘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 하루 갔다 왔습니다. 네. 예. 휴가를 다녀오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 중에서 좀 크게 변화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기아차를 한번 골라봤는데 예. 기아차가 그런 변화가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아차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이고 비중이 10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기아차가 지난주부터 변동폭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뭐 현재 이 시점에서 주가 비교해봤을 때 이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기아차 100% 비중 보유하셨던 분 한 번쯤 제보를 또 해주셨던 시청자분 같으신데 네. 그때 같을 때도 우선은 매수 비중 좀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매수 비중 100%라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만약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하반기 때 이제 신체 효과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인상될 것을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꼭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차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지나가다 기아차들 보면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 체질 자체가 지금 상당히 센스가 있게끔 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상승세는 좀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100%는 좀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31,100원이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뭐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1,350원 이상이면 이제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강하게 올라와 줄 경우에는 그때는 뭐 매수 비중을 이제 한 50% 이내에서 좀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이제 포트 비중을 좀 새롭게 좀 한번 구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포트 비중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동차 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선은 파이 자체가 세계적에서는 뭐 그대로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에서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고 또 글로벌 점유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들의 대세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한번 편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공업종이 최근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이익실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고요. 주가에도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수하신 가격이 9,300원에 매수하셨고 4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531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손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전망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것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주도주들과 같이 한 번쯤 시세를 줬던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들도 지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 뭐 경기가 점차적으로 뭐 신흥국 들 중심으로 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IT라든지 그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임료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쪽도 이제 항공 쪽에서 이제 운반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우선은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가 항공사들의 그런 뭐 중국 쪽이라든지 그런 경쟁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리스크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매수 비중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 정도는 물량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 그것을 언제 줄이냐 내일 종가를 보면 지금 60일선에 걸쳐있는 모습이지만 좀 음봉이 길게 나타나면서 좀 걸쳐있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쪽이 꺾일 경우에는 지금 뭐 LED 관련주들이 60일선이 꺾인다부터 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기서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뭐 비중을 좀 줄이시길 우선 바라겠고 그런 부분이 뭐 반등을 할 것이라는 모습은 언제쯤이냐 5일선 타고 다시 지금 털할 시점 그때쯤이면 뭐 비중은 뭐 30%까지 다시 늘리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우선도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목표 주가는 우선 12,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뭐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물량 비중을 그런 식으로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줄인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예.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뭐 60일선이 내일 깨진다. 그러면 30% 이내선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부터 주도주들 같은 경우도 60일선 깨지면서 쭉쭉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그 비중을 30%에서 20% 정도 줄이신 다음에, 밀렸다가도 한 번쯤은 뭐 LG전자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30%까지 다시금 늘리셔서,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예. 드네요. 예, 예.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를 한번 봐드릴까 하는데요. 1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예. 좀 원인을 살펴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예, 예. 주가에도 좀 약세가 있지 않나라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예. 현대 하이스코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아쉽네요. 예. 우선은 수익이 한 번쯤 나신 다음에 한번 꺾였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뭐, 매수 비중이 아직 20%시니까 뭐, 그렇게 뭐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의 그 후속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제철이 아직 뭐, 그게 꺾여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현대하이스코어가 먼저 꺾였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업종 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어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4에서 5% 정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냉연 가격 부분에서 중국의 업체,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 냉연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는 2만 원대 21,500원 선까지도 우선은 지켜볼 수가 있고 이때 뭐 냉연 가격이라든지 그런 철강 가격을 보면서 뭐 최종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23,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파락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쪽 부분은 이제 시장의 상황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한번 쉬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현대 하이스코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6025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19,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를 좀 그래도 좋은 시점에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뭐 중장비 쪽에서 중국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주들 가끔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네. 하냐면, 뭐 이제 그룹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두산 건설의 PF가 아직은 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두산주들,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지금 우상향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비중 자체도 뭐, 어느 정도 뭐, 적당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랬을 경우에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25,000원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25,000원 선이죠. 예. 25,000원 선까지 볼 수가 있고 뭐 테크니컬적인 면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두산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특히 하락했을 경우는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를 좀 갖고 급등했었을 때는 뭐 매수 비중을 30%에서 한 15% 줄이고 또 그룹 뭐 리스크가 번졌을 경우에는 또 밑에 부분에서 또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뭐 건설 같은 경우는 두산 쪽하고는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부분이 밀접하게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좀 감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제가 원색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대응을 또 해주셨네요. 두산주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봤고요. 이번 역시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광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4,69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전량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7.1% 현재 내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3.4%, 그 전날에도 4.3%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뭐 한번 사셨던 가격들을 보니까 한번 수익을 냈다가 한번 쭉 빠졌던 그런 부분이라고 사료가 됐는데, 광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사를 보면 우선은
3사가 합병을 낸 뒤로 우선은 상승세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 이쪽이 이제 LED 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LED 관련주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 급락을 하면서 가치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조차가 지금 LED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기대감은 우상향이지만 LED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비중 100%신데 지금 뭐 샀던 가격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럴 때는 좀 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은 냈었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집착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제 집착을 할 때가 가장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비중이 100%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70에서 뭐 50%까지는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한번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한번 내일쯤 매수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광전자 지금 뭐 기대감은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뭐 전고점 이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400원 선까지 우선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때까지 매수 비중을 좀 줄이신다면 보시면 좋고 항상 이제 포트를 그리면서 가셔야지 어느 정도의 그 전략을 그리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은 30% 이내에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전자 비중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100%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30% 수준으로 맞추시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6,4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최근 추세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전자 살펴봤고요. 이번에 올라온 종목 HRS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485원에 매수하셨고 이분 역시 비중이 꽤 많거든요. 8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HRS.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좀 손실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지금 수익권이군요. 예, 수익권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을 좀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우선 HR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원전 관련해서 뭐 실리콘 쪽 이제 뭐 수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시장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선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 상황에 뭐 지금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한 반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 비중 한 30% 이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주가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선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들 수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5,3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쭉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비중은 30% 정도까지만 줄이셨다가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좀 아쉽습니다. 수익을 꽤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급락하는 그런 종목인데, 한화입니다. 4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3% 넘게 내리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화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망 자체는 좀 밝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화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 위주, 또 한화 자체가 또 굉장히 좀 방산 관련주들 측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산주 라고 볼 수가 있고 가치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주사들 관련돼서 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봤었을 때는 IFRS가 지금 회계 기준이 좀 바뀌면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세 상승을 한번 그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다. 그리고 지주사들 측에서도 LG라든지 SK 그 다음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를 하시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비중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속적으로 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빠졌을 때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위에서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시되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하나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한 5만원 선 이상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6만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한화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1189님이신데 한 종목을 같이 더 올려주셨어요. KDC에 대한 질문인데 4,600원에 8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KDC 많은 분들 아시죠? KDC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보내주신 분이 이제 KDC도 그렇죠. 같이 보내주시면 그럼 하나를 20% 비중이시겠네요. 예, 이제 그렇게 되실 것 같고 그럼 KDC 같은 경우는 이제 80% 상당히 좀 비중이 많이 갖고 계신데 KDC나 뭐 잘만테크 뭐 3D 관련 주들이 뭐 3D 계속 뭐 TV들도 많이 나오고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냐. 그런 의미에서는 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3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좋긴 하다고 하지만 저희 뭐 이웃 중에서 뭐 3D 갖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매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 흐름은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뭐 30% 이내라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향세를 그릴 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매수 비중이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80%라고 하면 상당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같은 때는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3D 같은 경우는 뭐 간간히 이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에서 뭐 소녀시대가 3D를 찍는다 아니면 네. 3D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 손실을 보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금까지 기다리시기보다도 봤었을 때는 비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우선 50% 이내까지는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좀 길게 갖고 가셔서 3D 같은 경우 KDC 같은 경우도 3D 부분은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셨던 가격대 이상도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한 5,7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한번 매수 비중은 잘 줄이신 다음에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주위를 돌아보시면 레코드점이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레코드점이 다 어딜 갔을까? 최근에는 레코드점 다 없어지고 신개념의 지금 앨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앨범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앱을 열어보면 그쪽에서 이제 뭐 최근에 뭐 보아가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보아를 좋아하는데 보아의 이제 앨범이 딱 나왔을 경우에는 보아의 전곡이 수록이 돼 있고 네. 또 거기다가 또 저희들 또 좋아하는 이제 화보 브로마이드가 또 상당히 편집이 돼 있는데 스마트폰 앨범은 어떤 것이 큰 차이점이냐 동영상,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예전에 그 음반이 호황이 됐었을 때의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오지 인터넷입니다. 네오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SM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죠. 그쪽과 전략적인 체결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한 지금 뭐 5% 정도의 지금 주식 비중도 갖고 있는데 SM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폰 앨범들을 네오이즈 인터넷에서만 독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 장 이상 좀 팔렸습니다. 근데 개당 얼마냐? 10,000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오이즈 인터넷의 수익 배분이 한 6대4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이폰 4가 이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는 또 네오이즈 벅스라든지 아니면 세이클럽 같은 SNS 서비스가 뭐 포탈이 그 합쳐지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도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지 인터넷 그 차트를 먼저 보시면 우선 매수가는 지금 뭐 9,070원 선 이 정도에서 우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5일선 닿을 경우에는 한번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5일선 닿는 걸 보고 또 매수를 하시면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은 그 저항선이 60일선 뚫어졌기 때문에 우선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또 손절가는 한 7,4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오지 인터넷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1.3% 코스피 내리면서 현재 1757선을 달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6% 내리고 있군요. 474포인트인데 점차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끝난 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증시가 마감되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